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80년대 죽음으로 이끌었던 아르바이트. 친구 근준이가 오래전에 겪은 이야기입니다. 근준이는 고향이 대전이었는데 군대를 제대하고 잠시 고향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근준이가 친구랑 유성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성은 지금처럼 번화가가 아니었죠. 여하튼 근준이는 갓 제대했을 때라 해방감에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합니다. 해방감에 젖어 거리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를 불렀다는군요. 그런데 하얀 차 한 대가 오더니 차창이 열리면서 하얀 옷을 입은 30대 초반 정도의 여자분이 학생들 아르바이트 한번 해볼래? 이러는 겁니다. 근준이와 친구는 술도 취했겠다. 거리낌 없이 얼마 주실 건데요? 라고 했더니 여자분은 10만 원을 주면서 이건 성 부리고 끝나면 10만 원 더 줄게 라고 했다는군요. 당시 10만 원이면 한 달 알바 금액이었습니다. 당연히 근준이와 친구는 승낙했고 그 여자분은 차에 타라고 했습니다. 차는 근처의 산길을 달리기 시작했는데 비 오는 소리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와 바람 소리가 그렇게 떨렸답니다. 근준이는 지금도 바람 불고 비 오는 날의 나뭇잎 소리를 소름 끼치게 싫어합니다. 시멘트길 포장도로를 한참이나 달렸는데 술 기운과 빗소리 그리고 바람 소리에 근준이는 정신이 없었고 차는 산중턱에 섰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여자분이 차에서 내리더니 트렁크에서 삽과 괭이를 꺼내더랍니다. 이윽고 차에서 둘 다 내리라고 했습니다. 여자는 약간 동공이 풀려 있었고 근준이는 뭔가 잘못되었구나 라고 느꼈답니다. 그 여자는 차에서 작은 박스를 하나 꺼내더니 박스를 길가에서 조금 내려가서 묻으랍니다. 그러면 잔금 10만 원을 추가로 주겠다고 했죠. 둘은 라면 박스를 묻으러 길 밑으로 내려가서 삽으로 땅을 팠습니다. 박스를 묻으려고 하는 찰나에 차가 부웅 내려가더랍니다. 잔금도 안 주고 말이죠. 비는 드세게 오고 바람은 불고 번개도 계속 치는데 갑작스러운 상황에 둘은 멍하니 서 있었답니다. 그래도 근준이는 성금을 받았으니까 그거라도 빨리 묻고 내려가자고 했는데 친구는 멍 때리다가 갑자기 그러더랍니다. 이 박스에 뭐가 들었을까? 아까 여자가 있었을 때 생각도 안 했는데 오히려 여자가 떠나자 호기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치만 근준이는 빨리 묻고 집에 가고 싶어서 반대했죠. 계속 친구는 굳이 박스를 열어보자고 합니다. 근준이는 계속 반대했고 그러자 박스를 확 열어 제꼈습니다. 박스 안에는 비닐봉지가 있었는데 비닐봉지 안을 열어보니 잘려진 사람 손가락들이 있었습니다. 총 10개가 있었죠. 손가락 크기가 작은 걸로 봐서 아기 손가락이 아니었나 싶었다는군요. 근준이는 너무 놀라서 얼이 빠졌는데 친구가 말하길 근준아 여기 금가락지 있다 라고 했죠. 아기 손가락에는 반지가 껴 있었는데 친구는 우리 돈도 덜 받았으니 그거라도 빼가자고 하더랍니다. 근준이는 반대했지만 결국 신랑이 끝에 친구는 기어이 반지를 빼냈고 박스를 땅에 묻어주고 내려왔다는군요. 그날 이후 근준이는 심한 몸살에 걸려 며칠을 누워 있었죠. 이상하게도 같이 술 마셨던 친구도 연락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보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습니다. 궁금해서 친구 집으로 전화했답니다. 그때는 핸드폰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러자 친구 어머니께서 근준아, 우리 아들 죽었다. 보름 전에 아들이 밤에 비를 쫄딱 맞고 들어오더니 그날부터 계속 춥다고 하다가 며칠 뒤에 아침에 혼자 이불 속에서 죽어 있더랍니다. 근준이는 그때 일을 생각하면 후회가 된다고 하네요. 친구를 끝까지 말리고 그 박스를 경찰에 신고했어야 하는데 라고 말이죠. 두 번째 이야기, 김일병 사건 근처의 괴담. 저는 28사단 81연대 수색중대를 나왔습니다. 수색중대는 각 연대가 할당받은 DMZ의 GP에서 상시 주둔하며 소대가 번갈아가며 근무를 서고 생활을 합니다. 81연대는 530 GP와 531 GP를 담당하는데 다행히 제가 속했던 소대가 맡은 GP는 531 GP였습니다. 530 GP는 김일병 사건의 실제 장소로 유명한 곳이죠. 군대에선 어느 부대건 간에 전해 내려 오는 괴담이 있겠지만
저희가 주둔하는 DMZ라는 공간은 전쟁 중에도 혹은 휴전 후에도 많은 인명이 사라져간 곳이기 때문인지 당연히 괴담이 존재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막 이등병으로 소대에 배치받았을 무렵에도 자신만의 GP 귀신 경험담을 가진 선임들이 서너 명 있을 정도였습니다. 다만 그들이 가진 경험담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다들 겨울에 GP에서 귀신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시간은 흘러 어느덧 저도 사소를 달고 부사수와 함께 근무를 서게 되었습니다. GP에선 한 개 분대가 동시에 근무를 서는데 2인 1조로 총 4조로 구성됩니다. 근무는 GP 내에 존재하는 초소를 30분씩 돌아가며 서게 되는데 당시에 제가 속한 분대의 분대장은 거구의 무서운 선임이었고 저는 막내 사수였기 때문에 최대한 졸지 않고 근무를 열심히 섰습니다. 다행인 점은 근무를 편성할 때 특정 사수끼리 인수인계 때 절대 만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이에 분대장과 제가 그랬습니다. 그늘도 겨울이었습니다. 눈은 아직 내리지 않았지만 정말로 추운 날씨였습니다. 야간 근무임에도 유난히 정신이 맑아서 부사수인 후임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길고 긴 근무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근무를 서던 곳은 1초소로 사방에 창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사수에겐 앞을 주시하도록 하고 저는 뒤돌아 벽에 기대어 누가 살피러 오나 감시하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부사수인 친구는 음악에 관심이 많아 심심했던 저에게 가요니 랩이니 이런저런 얘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뒤돌아 한참 수다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좌측 창문 너머로 검은 형상의 사람 둘이 나타났습니다. GP에선 경계등이 너무 밝아 안은 상대적으로 어두워서 제게 보이는 건 5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키가 큰 사람이 선두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방탄헬멧에 야간 투시경 거치대를 장착한 사람 둘이서 걸어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보자마자 벌써 근무교대인가 싶어 근무태만으로 혼나기 싫었던 저는 바로 뒤돌아 앞을 주시하며 선임사수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거리에서 5초가 지나도 10초가 지나도 아무도 문을 두드리지 않는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저는 뒤돌아보았지만 아무도 후방 창문 너머로는 없었고 가끔 선임 사수들이나 GP장이 놀려주려고 양측 창문 밑에 숨어 있다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양측 창문을 살펴보았지만 그곳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던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부사수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초소를 나와 LED로 초소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개미새끼 한 마리도 없었고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 황급히 시계를 들여다보았는데 24분이었죠. 저희는 30분마다 근무교대를 하기 때문에 상황실에서 다음 근무자가 출발하는 시간이 26분과 56분 정도였죠. 아직 밖에는 아무도 돌아다닐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무서워진 저는 얼른 초소로 돌아갔고 부사수에게 이상한 것을 봤다고 얘기했습니다. 얘기가 마치자마자 저 너머로 상황실에서 다음 근무자가 총기 검사를 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후번 근무자는 키가 작은 선임으로 제가 보았던 키가 큰 사람은 저와는 인수인계 때 만나지 않는 분대장이면 모를까. 그런 사람은 절대 만날 수 없다는 걸 말이죠. 아직도 그것들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두운 와중에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것들이 방탄 헬멧을 쓰고 거기다 야간 투시경 거치대를 장착했던 모습을 말입니다. 유독 겨울에만 우리 GP에는 귀신이 나타난다는 선임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지만 그 후로는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